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에 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연 MC가 얘기한 것처럼 필드에 나가면 일반 골퍼분들이 공이 안 맞을 경우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역시 네, 빨라. 너무 급해. 그렇죠. 머리 급해. 들지 마. 네, 나갔어. 네. 머리가 들렸어. 밀렸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아마 급해, 빨라가 가장 최 1위 순위일 겁니다. 근데 사실 정말 빠른 템포는 나쁜 스윙일까? 정말 나는 항상 천천히만 해야 되나? 나는 남아있는 스윙이 힘이 스피드가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왜 나는 그러면 속도를 내면 안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가 맞다 틀리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그래서 스윙의 템포는 빨라도 오케이, 늦어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템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템포에 관해서 들으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거 굳이 남이 뭐라고 하는 거를 신경 쓰시지 않고 나한테 맞는 최적의 템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스윙을 몇 번 해볼게요. 한 3개의 스윙으로 할 건데 스윙의 테크닉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템포만 조절해서 한번 쳐볼게요. 네. 두 번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3번의 스윙을 했는데 성시 프로하고 나연 MC는 어떤 스윙이 가장 템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다 사실 잘 나가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두 번째 스윙이 뭔가 정치철 프로가 가장 편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성시 프로는 네, 저도 그렇긴 한데 네. 1번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많이 나갈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급해 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2번이 그냥 네.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2번이 제 가장 편안한 스윙인데요.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1번의 스윙, 템포를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도 빨라, 천천히 해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백스윙을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다운스윙으로 연결하는 이 템포로 많이들 스윙을 합니다. 사실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공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정확한 길로 다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다닐수록 컨택이 좋아지니까요. 반면에 어느 정도 스윙이 능숙하고 내가 좋은 길로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템포가 빨라져도 괜찮습니다. 사실 실제로 프로 선수들 중에 천천히 하는 선수들이 빨리 스윙하는 선수들보다 더 적습니다. 많은 골퍼분들한테 스윙은 천천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저 정도, 어쩌면 저 정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치는 스피드는 한 이 정도입니다. 네. 굿샷. 저 같은 경우에는 템포로 따지면은 시간인데 이 템포의 T는 타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초, 1초가 조금 넘어가는 템포.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다 1초를 전후로 스윙을 마무리를 합니다. 스타트를 끊으면서 백스윙을 스타트를 끊으면서 임팩트까지 대부분 프로 선수들 한 1초 정도 걸리고요.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임성재 네. 선수 같은 경우는 한 2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리 맥길로이 같은 경우에는 한 0.5초 미만. 그 굉장히 정도로 빠르네요. 상당히 굉장히 빠르네.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템포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천천히 가서 치는 스윙에 아무래도 왠지 더 안정감은 있어 보이죠. 템포가 느린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방금 생각나는 말했던 선수? 그 임성재 선수랑 또 박인비 선수도 그렇죠. 템포가 네, 느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고 일본 선수 중에 마츠야마 히데키라는 선수도 있고요. 네. 또 미야자토 아이 선수도 상당히 느린 템포를 구사하죠. 근데 또 그 느린 템포 안에서도 각각 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이 정도 구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속도를 하면서 좀 느린 템포.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부분
천천히 갔다가 다운스윙을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츠야마 히데키나 미야자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한 박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템포. 그래서 결국은 느린 템포라고 해도 다 각각 본인만에 맞는 자기만의 그런 좋은 템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반면에 빠른 템포의 선수를 말씀을 드린다면 존 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리 맥길로이, 이런 선수들은 상당히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빨리 했는데 잘 맞아. 그런데 누가 옆에서 자꾸 나보다 빠르대. 나보고 계속 빠르다고 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결국 스윙에 본인에 맞는 그 템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코스에 나갔는데 나는 잘 맞고 있어요. 플레이가 너무 잘 됩니다. 공도 잘 맞는데 누가 와서 다 좋은데 템포가 너무 빨라. 조금만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공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템포란 거는 이 스윙의 그런 메커니즘, 이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인아웃으로 가서 페이스가 몇 도 정도 닫혀야 뭐 커브가 몇 미터 생기고 7번 아이언은 다운블로로 몇 도 정도 들어가야 스핀량이 어느 정도 생겨서 탄도가 몇 미터가 나오는 그런 공식적인 게 있지만은 템포, 리듬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답은 정말 많다. 아까 나연 MC나 성시우 프로 같이 제가 스윙을 했었을 때 몇 번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두 분은 모두 2번을 택했지만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난 1번이 나은 것 같아. 그래 1번이 더 훨씬 더 천천히 가고 내 느낌에는 더 좋아 보여 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빠른 스윙을 좋아하시거나 상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팽팽한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굉장히 트랜지션이 빠르면서 이 팽팽한 스윙. 예를 들면 코리안 투어의 박은진 선수 이런 선수들은 정말 올라가는 동시에 정말 이 정도로 빨리 스윙을 하죠.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이렇게 빨리 하면 아무래도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좀 천천히 스윙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백스윙을 올라갈 때 천천히 간다고 하면 팔과 몸의 조화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천천히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또 너무 빨리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일반 골퍼분들 중에는 몸이 회전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몸보다는 팔이 속도가 더 빨라서 결국 팔로만 하는 스윙을 하면서 미스샷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이 다닐 수 있다? 빨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윙은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에 있나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속도를 올렸는데 공이 안 맞은다면 조금 속도를 줄여서 컨택이 좋아지는 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속도를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몇 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가는 느낌이죠. 이런 스윙도 사실 템포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천천히 다니는 스윙은 반대로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더 능숙해지면은 아무래도 전환 동작이 빨라지기 때문에 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빠른 템포라고 해서 나쁜 스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천천히도 해보고 속도도 올려보고 그러면서 나만에 맞는 템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듬으로 넘어간다면 템포가 대분류라고 한다면은 중분류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템포 안에 리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듬의 첫 레터죠. 첫 글자 R은 레이시오입니다. 레이시오.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스윙 대비 내려가는 스윙 속도 이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사실 SNS나 스윙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 모양은 좋지만 반대로 비율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실전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상당히 중요하죠. 프로들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템포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리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죠. 타이밍,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각각 본인만의 템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어땠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리듬이 좋았고 뭐 타이밍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템포가 좋았다라는 얘기는
사실 프로들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비율이 좋아야 좋은 샷을 할 수 있답니다. 비율을 얘기를 할 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1대3, 3대1 올라가는 속도가 1이면은 내려가는 속도는 3배 정도 빨리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이 골프에서는 1대3 비율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재미난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리듬 연습을 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 짜장면 있죠. 짜장면 있습니다. 탕수육. 짜장면 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 탕수육도 있고요. 탕수육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재미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에델바이스. 그건 너무 네, 길다. 그건 너무 깁니다. 네. 1대3 비율이 아니죠. 에델바이스 하면 벌써 4대1, 5대1 비율까지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느슨한 스윙, 늘어지는 스윙, 나쁘게 얘기하면 좀 늘어지는 스윙 이런 스윙이 되는 거죠. 올라가다 지쳐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스윙을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장에 가면은 다들 너무 빨라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 백스윙을 의도적으로 너무 과하게 천천히 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 다운스윙을 할 때 가속을 붙일 때 몸의 꼬임이 벌써 다 풀려 있기 때문에 하체로 리드를 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팔로 급격하게 내려다 보면 미스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른 템포 안에서도 좋은 리듬이 존재를 하고요. 느린 템포 안에서도 좋은 템포가 존재를 합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리듬과 템포를 조금 혼돈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리듬을 너무 타려고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진다고 얘기했죠. 느슨해진다. 자꾸 박자를 너무 억지로 타려다 보면은 또 출렁거리는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1대3 비율보다는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의 리듬인데 저는 1대1 비율로 스윙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하고 네.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벌써 한 3배 정도 빨라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왜 1대1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가속이 천천히 붙습니다. 그러고 내려갈 때는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더 빨리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3대1, 1대3 뭐 이런 비율로 가게 되면은 3이라고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뒤처지고 그러다가 빨라지면서 타임이 더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같은 느낌으로 악셀레터를 밟아도 오르막에서는 천천히 가고 내리막에서는 빨리 가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1이라고 해도 올라가는 속도는 한 0.5로 올라갈 거고 내려가는 속도는 1이라고 해도 한 1.5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대3 비율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올라갈 때 천천히 갔다가 내려가면서 가속을 붙였는데 잘 안 맞아. 이런 분들은 반대로 올라간 속도를 조금 한번 빨리 해보세요. 대신에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팔과 몸이 함께 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하나, 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제가 확실하게 하나, 둘이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이런 느낌의 리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가서 하나, 둘, 셋 이런 느낌보다는 네. 조금 더 간결하게 그냥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 탑에서 좀 오래 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탑에서 오래 쉬는 거는 정상적으로 스윙하는 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반대로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은 한 박자 쉼으로써 그 동작을 안 하는 분, 안 하게끔 하나의 치료 목적인 거죠. 예를 들면 한 박자 쉬는 게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약간 예를 들면 엎어치는 분들. 아니면 그렇죠. 백스윙이 너무 네네네. 크신 분들. 혹은 네. 예를 들어서 너무 공 쪽으로 다가가거나 네. 위에서 채가 좀 많이 튕기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한 박자 쉬어라. 그렇게 얘기죠. 또 많이 엎어치는 분들. 왜냐면은 다 가속을 붙일 때, 특히 엎어치는 분들은 가속을 붙이는 힘을 가하는 동작이 몸에 잘못 입력됐을 때 그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올라가서 몸이 꼬이고 다운스윙이 하체가 먼저 시작이 되면서 가속이 붙어야 되는데 하체를 잘 사용할 줄 모르는 분이 너무 무리하게 가속을 붙이려다 보면은 탑에서 자꾸 상체가 먼저 나가는 동작이 나죠. 그래서 탑에서 한 박자 쉬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가려는 동작을 의도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운스윙 할 때 그대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탑에서 한 박자 쉬어라는 어떻게 보면 치료 목적이고요. 그래도 프로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 혹은 프로가 스윙할 때는 한 박자 쉬는 느낌인데 라고 느끼는 이유는 방향 전환 때문입니다. 방향 전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방향을 바꾸죠. 그러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살짝 멈추는 느낌이 납니다. 가서 방향을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뀔 때마다 멈추는 느낌이 날 뿐이지 실제로 저는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선수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멈춰 있는 느낌이 오래 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달려가면서 이 방향을 달려가다가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밀리겠죠. 네. 쫙 밀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레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스윙이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채가 끌려가는 느낌이 강하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은 백스윙이 빠르고 트랜지션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더 채가 끌려가는 느낌이 더 훨씬 강하게 나오는 거죠. 억지로 끌고 내려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고 내려와지겠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이게 레깅 레슨이 네,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일반 골퍼분들이 몸이 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로 회전하는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들만큼 끌려 나가는 게 적겠죠. 그런데 나도 프로처럼 레깅이 되는 스윙이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올라가서 몸은 돌지 않고 팔만 몸에 갖다 붙이면은 그때는 팔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서 미스샷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듬도 빠른 템포에서도 좋은 리듬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하체 동작이 같이 빨라야 되는 거고요. 천천히 가더라도 사실 방금 이런 스윙도 템포는 느리지만은 팽팽한 스윙이었죠. 그래서 좋은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팽팽한 스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선수가 스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저는 팽팽함으로 판단을 합니다. 리듬으로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사실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맞느냐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백스윙을 가지고 있어도 맞을 때 페이스의 컨트롤이 안 좋거나 혹은 채가 너무 느슨하거나 풀리거나 열리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올라갔을 때 다운스윙으로 연결되는 이 팽팽함. 그래서 아무리 빨리 스윙을 하더라도 팽팽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정말 스윙이 좋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존남 같은 경우에는 존남의 스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스윙도 굉장히 짧고 탑에서도 백스윙 탑에서도 막 손도 낮은 편이고요. 굉장히 후다닥 치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는 진짜 팽팽하구나. 저런 스윙.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앤서니 김 뭐 이런 선수들은 작은 체구지만은 공도 멀리 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팽팽함, 정말 좋은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샷을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천천히 빨리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템포의 좋은 비율의 스윙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타이밍이죠. 타이밍은 앞에 T는 뭘까요? 템포의 네. T는 타임이었어요. 시간. 리듬의 R은 레이시오, 비율이었습니다. 티, 타이밍의 T, 터치죠. 컨택 터치?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감이에요, 감. 네. 네. 프로 선수들은 연습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합니다. 보통 하루에 대회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짧게는 한 2~3시간에서 많게는 뭐 5~6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은 프로 선수들은 매번 공을 칠 때마다 백스윙은 이렇게 들고 탑에서 탑 위치는 여기 있고 내려갈 땐 이렇게, 그럼 그런 동작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스윙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많은 연습량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감이 좋았다, 감이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좋은 타이밍에서 공을 쳤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죠. 골프가 참 어려운 게 아무리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게 다 한 번에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은 잘 칠 수 있다는 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상체, 하체, 클럽 페이스 이 세 가지가 진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고민하시겠지만 실제로 프로들도 그 못지않게 고민이 많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타이밍은 결국 연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은 타이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레슨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타이밍은 연습입니다. 스윙이 좋지 않아도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많이 한 분들, 특히 일반 아마 고수들, 어떻게 보면 약간 스윙 이상한 분들 많잖아요. 스윙도 반밖에 안 들고 한 요 정도 들고 탁 치고 네. 뭐 피니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치세요. 네. 그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어마어마한 연습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레슨을 한다고 해놓고선 결국 마지막에는 연습 많이 하라네, 그 얘기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연습량은 꼭 필요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전력으로 연습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연습장과 코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스에서는 전력으로 쳐야죠. 하지만 연습장에서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를 낮추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 80%로 더 공의 개수를 늘리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좀 늘려서 연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확실히 좋고요. 대신에 코스에 가서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장에서 너무 과하게, 뭐 예를 들면 저는 연습장에서 뭐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는데 필드에 나가면, 코스에 나가면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치겠죠. 뭐 이 전 스윙보다는 좀 강해졌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너무 전력으로 치다 보면은 100%로 치다 보면은 연습 마무리를 할 때는 한 105%, 110% 훨씬 평소보다도 강하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스윙을 그 다음 날 코스로 연결하면 잘 안 맞죠. 그러다 보니 일반 골퍼분들은 라운딩 전날에 연습하면 안 맞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부드러운 스윙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템포는 시간, 뭐 1초냐, 1.5초냐, 0.5초냐, 이 스윙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리듬은 비율입니다. 레이쇼. 올라간 스윙, 내려가는 속도에 가장 적절한 비율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은 터치, 감이죠. 이 좋은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함으로써 반복을 해서 몸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습을 하는 순서가 천천히 올바른 길로 다니고, 그 다음에는 속도를 조금씩 증가를 하시고, 속도를 증가를 하셔서 좋은 리듬이 생기면 결국 마지막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완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템포, 느린 템포 다 괜찮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단지 초보분들은 조금 천천히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정타를 맞히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백스윙 천천히 가야 된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상급자들은 거리를 더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백스윙을 하는 게, 거리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정확히 치기 위해서는 조금은 천천히 느린 템포로, 그리고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빠르게 스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린 템포, 빠른 템포, 본인한테 맞는 템포를 찾는 게 중요하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아닙니다.